네, 안녕하세요. 기포케입니다. 오늘은 며칠 전 PD수첩에서 선거 의혹, 부정선거에 대한 PD수첩의 방송 내용에 대해서 기포케 개인 평가와 고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PD수첩에 대한 방송 내용은 전반적으로 내용을 보고 평가하자면 일반적인 수준의 내용들이었고, 그 수준이나 레벨들은 굉장히 실망스러웠습니다. 즉, 기존에 어느 정도 선거 의혹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 있고, PD수첩에서 방영하는 내용보다 더 많은 내용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고 만든 것처럼 일반적인 팩트체크, 그리고 자기식의 결론으로 마지막을 만들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지 못했던 사람들 위해서 간단하게 사진 위주로 한번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랙 시위를 하고 있는 민경 후보에게 PD수첩 PD가 와서 증명을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봤고, 민경 의원은 언론이 하는 거고 PD수첩이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D수첩에서는 타임라인을 이렇게 전격 해부, 개표 조작설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선거 의혹이 처음에 시작한 시점에 63대 36과 함께 연수구을에서 각 후보 간의 관내 사전과 관내 사전의 투표율이 모두 일치하고 있는 아주 이상한, 통계학적으로 아주 이상한 수치가 발견되면서 의혹이 커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수치 의혹 이외에 많은 부실한, 많은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지금도 그러한 증거보다는 이와 같이 선관위가 공개한 이 수치 내에 모든 증거의 흔적이 있다고 아직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 의원은 이와 같은 똑같은 비율로 배분이 된 건 있을 수 없다. 그렇습니다. 아무도 이 수치가 올바른 수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교수님들이 이것은 확률적으로 발생할 수 없을 그런 수치의 흔적들이다라고 뒷받침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의혹을 제기하는 쪽에서 얘기한 63대 36은 평균치를 얘기한 63대 36이지, 지금 PD수첩에서 얘기하는 61대 38, 67대 32, 50대 49, 25대 74, 대체 이 수치들이 무엇이죠? 이 수치들을 왜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울 지역, 인천 지역, 경기 지역을 모아서 평균을 내보니 그것이 63대 36이라는 이야기지, 숫자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이미 알 텐데 PD수첩에서는 어떤 의도인지 이렇게 풀어가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도 63대 39가 나타나는 거에 대해서 왜 의심하는지 모르겠다고 하고 있는데, 저 또한 이 영상을 보면서 이분이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 20대 총선에서는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간의 차이가 0%에서 3이나 5%에서 왔다 갔다 했지만 통계학적으로 발생할 수 없는 일이 21대 총선에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더불당과 미래당이
양쪽으로 12%, 마이너스 12%까지 떨어져 있어서 거기서 이제 회귀 분석 차트 봉을 이제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0%를 기준으로 해서 종형으로 만들어지는데요. 그게 일반적이죠. 근데 21대 총선은 그런 형태가 아닌 기괴한 형태의 양쪽 12%에서 큰 기둥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은 의도적인 어떤 행위가 있지 않고서는 도저히 발생할 수 없는 통계적인 수치입니다. PD수첩에서는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 월터 미베인 보고서가 4개 정도 나왔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무엇을 질문하려고 하는 건지 동일한 질문을 했고 미베인 교수도 동일한 답변을 한 겁니다. 전혀 새로운 것이 없는 거죠. 미베인 교수는 학자이기 때문에 이 포렌식으로 위조와 조작이 된 선거 흔적은 발견했지만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 즉 재개표나 이외에 구체적인 검증을 위한 행위는 미베인 교수가 하는 게 아니라 그 선거가 조작이 일어난 그 안에서 그 사람들이 제기를 해서 해야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학자로서 연구를 계속해 봐야 한다는 이런 코멘트는 사실 그 의미가 크지가 않습니다. 또한 PD수첩에서는 어떤 의도인지 민경욱 후보의 후원금 한도까지 이야기하면서 어떤 의도된 그러한 방송을 계속 진행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민경욱 후보가 당시 주장했던 외부로 유출된 비례투표지입니다. 이 비례투표지는 사전선거지가 아니라 본투표 선거지입니다. 그러나 여러 개표 영상에도 있듯이 많은 선관위 직원이 아무 거리낌 없이 잔여 투표지를 오픈하고 그것을 만지작거리는 많은 영상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선관위 직원들의 안전불감증,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투표지 분류기에 있는 통신장치와 QR코드를 이야기했는데요. 투표지 분류기는 이미 2010년 이후로 만들어진 2010년형, 2014년형, 2018년형 중에 이미 2010년형은 실시간 서버로 데이터가 전송되고 있는 제안 요청서가 발견되었습니다. 즉 서버와의 통신이 제안 요청 요건으로 들어가서 납품을 하는 업체에게 통신이 가능한 프로그램과 통신이 가능하지 않은 프로그램 두 버전으로 납품받을 것을 요청하였었습니다. 또한 QR코드는 스펙트럼 센서보다는 이미 존재하는 스캔 센서를 통해서 QR코드 전체를 읽고요. 읽은 그 QR코드를 가지고 제어 프로그램에서 제어를 할 수 있음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즉 통신을 했다는 증거가 있다는 것이죠. 전자분류기 내에 제어 프로그램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김어준 더플에 나온 영화 안에서 그런 것을 시뮬레이션 했듯이 분류기 프로그램은 그 자체가 미분류 확률에 대한 가중치를 높이고 낮추고 미분류표를 늘리고 줄이고 해당되는 후보 1 틀에 보내고
다른 후보 틀에 입원해 보내고 하는 조작들이 제어 프로그램으로 얼마든지 가능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부분은 구리시 선관위에서 최근 발생한 것인데요. 시민들이 왜 이렇게 몰려왔을까요? 그것은 지금까지 선관위가 보여준 직원들의 그 모습이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선거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이 법원에 보전 신청한 선관위 서버, 그리고 분류기, 발급기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하여 구리 선관위에서 분류기가 있다는 사실을 들고 이들이 이렇게 가서 있는 것입니다. 선관위에서 그것이 정말 본인들이 떳떳하다면 개표 시연회 말고 법정에 그 증거들을 발급기 서버, 분류기를 당당하게 오픈하고 재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 5월 28일 아까 말씀드린 셀프 개연 시연회를 한 것입니다. 이 당시 초대됐던 사람들은 모두 전문가라기보다는 비전문가 기자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이들은 왜 전문가를 초대하지 않았을까요? 또한 분류기를 분해하면서 스펙트럼 센서가 없다. 그리고 노트북에는 와이파이를 제거했다고 하지만 제거된 노트북으로 분류기를 시연하진 않았었습니다. 또한 이 당시 선관 직원이 자신이 와이파이 모듈을 제거했다라고 언급을 했듯이 이 개표 시연에는 투명한 개표를 시연한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의혹을 남기고 마쳤었습니다. 이렇게 PD수첩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다음은 Follow the Party입니다. 이것은 중국 구호입니다. 중국 공산당 구호죠. Follow the Party. 이것을 처음 제기했던 유튜버인 로이킴의 그 내용상으로 보면 저도 수학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Follow the Party에 대한 문구에 대한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한 부분은 사실 논쟁거리였음을 저는 개인적으로 인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Follow the Party에 대한 이 의미가 선거 의혹에는 적절하게 매핑되면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회자를 하고 있습니다. 부여 개표소에서 발생한 홈표에 대한 문제 제기로 인해서 개표기를 재부팅했더니 제대로 홈표 없이 잘 분류됐다라는 의혹인데요. 이것은 개표 사무원이 이야기한 것인데 실제 PD수첩에서 만난 사람들은 참관인들이 아니라 선관위 측으로 볼 수 있는 분류기 운영위원, 개표 책임 사무원, 기술협조요원 이들과 같이 미팅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도가 나타날 수가 있는 부분이죠. 즉 이들은 재확인 표와 무소속 후보 간에 세팅이 안 돼서 그 부분이 섞였었다라는 주장입니다. 이 또한 참관이 없었기 때문에 그 회의가 의미 있는 회의였었는지는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영화는 김어준이 만든 더 플랜 영화입니다. 이 김어준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도 2010년형 분류기를 가지고 이야기했었던 것인데요.
전자분류기로 미분류표를 많이 양상시켜서 그것을 이제 K상수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상수값이 김어준이 의혹을 제기한 그 선거 때 발생을 했다. 그게 이 영화의 요지고요. 실제 분류기, 전자분류기 이용해서 시뮬레이션을 했었습니다. 아까 언급드렸듯이 분류기는 조작의 위험이 아주 많은 기기입니다. 왜냐하면 프로그램 제어 부분에서 많은 의혹이 발생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서도 분류기로 어느 트레이로, 어느 후보로든지 보낼 수 있음을 확인시켜줬습니다. 그래서 PD수첩에서 전화로 김어준 씨를 인터뷰했었고요. 김어준 씨도 이 전화통화를 통해서 이 당시 분류기는 통신이 가능했기 때문에 해킹이 된다라고 언급을 했던 것입니다. 네, 이와 같이 PD수첩은 기존에 저희가 알고 있는 팩트, 그것에 대해서 좀 더 고찰하지 않고 현상만 보고 나열식으로 방송한 이후로 결론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결론은 예측했듯이 어떤 결론에 도달하기 위한 몇 가지 영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지나간 16대 대선, 선거 조작, 그리고 2000년 초반에 중앙선관위 노조위원장 하셨던 분의 20년 이후도 여전히 부정선거를 주장한다는 것으로 지금의 부정선거 의혹도 20년 전의 부정선거 의혹과 다를 바 없다라고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이준석 씨도 마찬가지로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고요. 이분도 나름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한다고 하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미 많은 물리적인 증거가 나왔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미 선관위에서 집계한 그 숫자, 수치 내에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계학적으로 발생할 수 없는 많은 숫자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의도적으로 남겼든 의도적으로 남기지 않았든 그 증거는 그 안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PD수첩은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저희가 생각했었던 결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